이게 화면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왜 화면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오늘 한번 내가 이 시스템에 되게 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해보고 만약에 화면이 녹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걸로. 아무튼 갔다 온 거는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가면 안 되는 건데. 돌아오는 길이 완전 헬이었는데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라우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무슨 연착이 됐어요. 어떤 테크니컬 이슈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핀란드 헬싱키에서 서울에 직항 그 비행기를 끌었는데 그 비행기를 놓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다음 비행기가 토요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추석이니까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방콕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비행기가 새벽 1시였거든요. 방콕 가는 비행기가. 도착하니까 오후 5시 그리고 밤 9시에 또 비행기. 내 인생에서 비행기 상당히 많이 탔어요. 왜냐면은 학위도 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하고 하니까 인생에서 비행기를 상당히 많이 탔는데 이틀 연속 밤 비행기를 탄 건 처음이에요. 아무튼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질문 있을까요? 질문. 소리가 깨네.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은 4장. 자 4장부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2주차 슬라이드에 올려놓은 거는 김영재 교수님 책 4장하고 5장인데요. 4장에는 Social Choice Theory,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회적 선택 이론 이런 얘기죠. 이거 내용 너무나 방대해요. 근데 요거 핵심적인 내용 50분 안에 취약해서 오늘 한번 발표해 보는 걸로 할게요. 네, 5장에서 이제 Static Game Theory, 우리가 이제 Static Game에서 어떻게 내쉬 균형이나 그 다음에 비디오 보면 알겠지만 왜 우리가 강열등 전략의 단계적인 소거, 영어로는 줄여서 ISD, 이렇게 왜 프리즈너 딜레마 게임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소거해 나가면서 프레딕션 하는 거 있죠. ISD랑 내쉬 이퀄리브리움 두 가지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딕션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놨는데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은 이 다음 주제가 보팅이에요. 투표. 오케이. 그래서 투표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대통령을 선거하든 서울시장 선거하든 지방선거하든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인 선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메서드죠. 그래서 투표 제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 두 가지는 투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preliminary step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Social Choice Theory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사회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preference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정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자나 그 다음에 우쪽 요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자나 둘 중에 누가 더 좋지?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다양한 서로 다른 프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프레퍼런스가 모여서 인디비주얼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우리가 소셜 초이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인디비주얼 프레퍼런스거든요. 근데 인디비주얼 프레퍼런스 서로 다 달라. 그럼 그걸 다 모아야 돼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aggregation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다 통합한다는 거죠. 어떻게 통합하느냐? 그 이슈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policy maker가 사회적인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의 preference가 서로 다르고 그럼 그걸 과연 어떻게 aggregate 해야 되냐?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미시경제학 공부하면은 소비자 선택 배우죠. utility maximization, 그 다음에 demand function 어떻게 유도하는지요. 거기서는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면은 한 명의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인디비주얼 주어진 다음에 얘의 preference가 이러한 성질에 만족한다. 그럼 utility function 존재하고 utility function 존재하면은 우리가 maximization 통해서 demand
얘가 이러한 선택을 하겠구나 예측해 볼 수 있네. 그럼 소득 변화하고 가격 변화할 때 이렇게 선택이 변화하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인디비주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2명, 3명, 4명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인디비주얼 디맨드를 전부 다 horizontally 합쳐가지고 aggregate 디맨드를 만들죠. 마켓 디맨드요. 아마 막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인디비주얼 디맨드가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horizontally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장 수요 함수라는 걸 이제 유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장 공급 곡선 유도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을 찾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분 그 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어프로치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호를 합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 수요 함수를 이제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수요 함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 첫 번째 그 인디비주얼의 디맨드 펑션, 두 번째 인디비주얼 디맨드 펑션. 그러면은 이 각각의 디맨드 펑션은 소비자의 프레퍼런스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각은 소비자의 프레퍼런스를 반영하고 있는데 똑같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 aggregate demand는 전체 소비자의 프레퍼런스를 반영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또 어떻게 다르게 질문을 리프레이즈 할 수가 있냐면은 거시경제학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즘에 거시경제학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 그 흐름 뭐 ISLM 뭐 이런 걸로 분석하는 게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한 나라를 한 경제 주체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공부하다 보면은 representative consumer라는 게 나와요. 그 컨셉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다 존재하는데 걔를 그냥 하나의 소비자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aggregate demand를 한 명의 representative consumer가 소비하는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얘가 representative consumer가 이만큼 소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이 결과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많은 primitive의 그러니까 preference나 utility function의 가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reference 다양한 거 한꺼번에 통합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작업이다. 왜 어렵냐? 이거 소비자 이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미 벌써 잘 토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이 소셜 초이스 티어리에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그 유명한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 이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제가 하이라이트 한 거는 satisfactory manner. 그러니까 preference를 aggregate 하는데 그냥 aggregate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aggregate 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선택을 할 때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소비자 A랑 소비자 B의 효용 가능 곡선을 나와 있거든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지 각각의 소비자의 유틸리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원을 이런 식으로 분배한다. G점처럼 분배한다. 그럼 이거는 만족스러운 방법이 아니죠. 왜냐? 여기서는 이거는 parity efficient 하지가 않아요. 소비자 A, B 둘 다 좋아지는 방향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쪽 파란 선에 있는 프론티어에 있어야지만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소비가 되었구나, 알로케이션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모형부터 출발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얼터너티브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X 또는 Y. 그러니까 마치 이건 대통령 선거에서 딱 후보가 2명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X 후보를 뽑을 거냐, Y 후보를 뽑을 거냐, 아니면은 지금 부동산 250만 원 공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퍼블릭 프로젝트가 있을 때 고속도로 건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딱 이양 바이너리 디시전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X 후보를 뽑을 것인가, Y 후보를 뽑을 것인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안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딱 두 가지 있고 이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지금 n명의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다 선호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어떤 그 인디비주얼은 그 이 두 가지 대안 중에 X를 Y보다 더 좋아하고 다른 인디비주얼은 Y를 X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선호가 complete하다는 거예요. complete하다는 거는 그때 introductory lecture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모든 대안에 대해서 소비자는 consistent하게 가끔은 X가 Y보다 좋고 가끔은 Y가 X보다 이게 아니고 consistent하게 X가 Y보다 좋다. 또는 Y가 X보다 좋다. 또는 X랑 Y랑 서로 indifferent하다.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소비자들이 각각의 인디비주얼들이 complete한 preference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preference relation을 우리가 이 binary alternative를 갖고 있을 때는 알파로 묘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알파요. 알파는 여기서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이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 I 같은 경우 되나 이게? 소비자 I 같은 경우 소비자 I가 X를 Y보다 확실히 더 좋아해요. X를 Y보다 확실히 더 좋아하면은 얘 알파 I를 뭐 1이라고 할까요? 1. 그 다음에 반대로 Y를 X보다 확실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알파 I는 마이너스 1. indifferent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알파 I는 제로. 이렇게요. 즉, 뭘 더 좋아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숫자 3개로 그 숫자 3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소비자 누구 더 좋아하는지 결국 알파가 1인지 0인지 마이너스 1인지 두 번째 소비자 마지막 n번째 소비자까지 전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비자의 각각의 individual preference를 이 n-dimensional 벡터로 우리가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안이 2개 있을 때요. 대안이 3개 있을 때는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대안이 2개 있을 때는 저렇게 알파라는 우리가 실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나오는데 social welfare function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펑션을 공부하게 어디까지 깊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컨셉인 social welfare function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거 알파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X랑 Y 둘 사이에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모든 데이터가 다 모인 거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연 이 사회는 X를 선택해야 되냐, Y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죠? 즉 X랑 Y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느냐. 똑같은 해석이 가능해요. 이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인데요. 이 노테이션은 수학 좀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요 함수 값이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세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 모아놔 봤더니 마이너스 1이다. W 펑션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은 결국에 Y를 Y를 사회적으로 더 선호한다는 거고 0이다. indifferent 하다는 거고 1이면은 X를 사회적으로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social welfare function은 각각의 소비자들의 preference를 다 묶어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인 선호, social preference를 결정하는 그런 function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요. 자, 그래서 example 여기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W function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각각의 알파에다가 람다라는 그 양수, 0보다 같거나 큰 양수를 곱해준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 사인, 요 펑션은 양수다, 그럼 플러스 1, 0이다, 0, 아니면 음수다, 값이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 1. 이러한 값을 나타내는 그 인디케이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펑션을 생각해보면 이거 펑션이죠. 알파의 값 딱 주어지면은 이 값 정확하게 하나의 값으로 떨어지게 돼요. 양수든 어떠한 양수든 0이든 아니면 음수든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두 가지 중요한 example이 있는데 만약에 람다가 전부 다 1이에요. 전부 다 1이면은 이 W 값은 만약에 X 후보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얼터너티브 X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양수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반면에 Y 후보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음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해봤더니 타이가 발생했네. 그렇죠. 그러면은 값이 0이 발생할 거예요.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수결 투표 이거에서 우리가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결과랑 이러한 소셜 웰페어 펑션을 통해서 나오는 사회적인 선호는 서로 정확하게 이퀴벌런트하게 되죠. 이퀴벌런트하게 되죠. 또 하나의 두 번째 example을 뭐냐면은 모든 인디비주얼에 대해서 람다가 제로예요. 딱 K만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전부 다 cancel out 된 다음에 결국에 알파 K만 남게 되죠. 그래서 알파 K의 사인에 따라서 W 값이 결정되게 돼요. 즉 K가 여기서 이제 딕테이터가 되는 거죠. K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뭘 더 좋아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social welfare function이 dictatorial이라 나와 있는데 이 dictatorial의 의미는 dictatorial의 의미는 만약에 K번째 individual이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 그럼 사회적으로 X가 Y보다 더 좋아하는. 그래서 만약 첨자가 없다. 그럼 이건 이제 social preference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면은 individual K는 두 가지 alternative 중에 prefers X to Y죠. 근데 이거는 the society. 그러니까 X가 Y보다 socially preferred 된다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일 때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배워요. 이거 6장에서 투표에 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는데 얼터너티브가 두 개일 때는 이 애그리게이션 하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되게 수월해요. 왜 수월하냐? 다수결 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선택 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소셜 웰페어 펑션이 언제 디자이러블한지 언제 바람직한지 약간 좀 애매모호하죠. 펑션이 바람직한 게 과연 뭔지 어떤 정확한 정의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텐데 어쨌든 두 개일 때 대안이 두 개일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안이 여러 개일 때 두 개 이상만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알기 위해서 만약 이제 대안이 세 개예요. X, Y, Z 세 개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시계가 맞는 건가? 오케이. 그리고서 아까 전에 여러 명의 소비자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딱 두 명만 있다고 합시다. 두 명이에요. individual 1, individual 2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preference에 대해서 좀 더 가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complete하고 그 다음에 이제 transitive한. 왜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호가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그래야지 선호가 rational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 이 transitive하다는 건 알고 있죠. x가 y보다 좋다. x가 y보다 좋다. 그리고 y가 z보다 좋다. 그러면은 x는 z보다 낫다. 이거요. 우리가 트랜스티비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개의 얼터너티브가 필요해요. 세 개의 얼터너티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두 개 있을 때는 뭐가 더 좋은지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레셔널한 거죠. 그러니까 컴플리트하다 이 가정만 있으면 레셔널한 건데 대안이 두 개 이상이다. 세 개만 되면은 우리가 레셔널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한 거에다가 트랜스티브한 거, 컴플리트한 거,
이런 트랜스티브한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indifference한 가능성을 남겨놨는데 두 명의 후보자가 서로 indifferent한 거. 논의의 편의상 이제 이 indifference는 그냥 제거할게요. 즉 모든 소비자가 X, Y, Z 세 가지 중에 뭐가 확실히 난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ndifference는 제거하는 걸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원래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function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function function 뒤에 a, l을 붙이거든요. functional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대안이 3개 이상일 때에는 이 function w는 더 이상 function이 아니에요. functional이거든요. 그러니까 functional은 어떻게 보면 function의 하나의 그건데 function과 functional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아까 전처럼 소셜 웰페어 펑션의 역할은 뭐냐? 각 인디비주얼이 이 3개 중에 선호가 있겠죠.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없나요? 오케이. 그게 있겠죠. 뭘 더 좋아하는지요. 뭘 더 좋아하는지 그게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X가 제일 난지, Y가 제일 난지, 또는 Z가 제일 난지 거기에 관해서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2개일 때는 아까 저기처럼 알파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펑션으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값이 요 W의 값이요. 어떤 숫자나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고 하나의 펑션이에요. W가 function? 이게 function? 왜냐? X랑 Y,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X랑 Y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Y가 더 난지, X가 더 난지, 그 아웃풋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거 자체는, 이 아웃풋은 해석하기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X랑 Y냐, Y냐, Z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뭐가 더 낫다? 요거는 어떤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어떤 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에다가 X랑 Y를 집어넣은 나야 어떤 값이 나와요. 왼쪽이 더 좋은 건지 Y가 더 좋은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의 어떻게 넓은 의미에 보면은 함수인데요. 그 값이 또 다른 함수가 나올 때 우리가 그거를 수학에서 functional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3개일 때는 대안이 2개 이상일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소셜 웰페어 펑션이 아니고 펑셔널이 돼야 된다는 점. 근데 어쨌든 의미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뭐가 더 좋아하는지가 결정되는 그걸 결정하는 하나의 웰페어 펑셔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W를 붙일게요. 왜냐? 이 펑셔널이 뭐냐에 따라서 X가 더 좋은 건지, Y가 더 좋은 건지, Z가 더 좋은 건지, 이 3가지, 얼터너티브 중에 랭킹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X랑 Y 딱 집어넣었더니, 이 W 펑션에 의하면은, X가 더 좋네. 그러면 우리가, 이 W 펑션에 의하면은, X가 Y보다 socially preferred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example. 도대체 이게 개념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여기 example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broad account라고 불리는 example인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을 법한 그런 주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대안이 3개가 있다. 그러면은, X, Y, Z 3개가 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각각의 소비자들마다, 나는 X를 제일 좋아하고, Z를 2번째로 좋아하고, Y는, 이건 제일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individual I는 X를 제일 좋아하고, Z를 2번째로 좋아하고, Y를 제일 안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으면은요. 그러면은,
각각의 인디비주얼이 이 세 가지 가능한 얼터너티브에 포인트를 매겨요. 그래서 CIX는요. 제일 좋은 거는 1점, 1등. 랭크를 매기는 거죠. Z는 2등. 그 다음에 Y는 3등. 랭크를 매기는 거죠. 인디비주얼이, 얼터너티브가 여러 개다. 상관없어요. 똑같은 룰로 각각의 인디비주얼이 저렇게 포인트를 랭크를 계산해서 1, 2, 3, 4 계속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다 더해요. 모든 인디비주얼들의 얼터너티브 X에 대한 랭크를 포인트 또는 포인트를요. 전부 다 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왼쪽 값을 뭐 예를 들어서 C of X라고 부르고 Y 오른쪽 값을 C of Y라고 부르면 이거 오른쪽 값을 C of Y라고 부르면은요. 왼쪽 값을 C of X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C of X가 C of Y보다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같다는 표현을 제거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different하다는 거 다 무시했거든요. C of X가 C of Y보다 작다. 그러면은 X가 Y보다 더 좋은 거고 반대로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Y가 X보다 더 좋은 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랭크 또는 포인트제를 이용해서 소셜 프레퍼런스 랭킹을 매기는 거. 이걸 볼더 카운트라고 해요. 볼더 카운트. 근데 이 볼더 카운트는 그 볼더 카운트를 우리가 이걸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소셜 프레퍼런스는 레셔널해요. 즉 우리가 모든 얼터너티브 X, Y에 대해서 두 가지 딱 주어졌다. 그럼 이거 랭크 계산할 수 있죠. 랭크 계산됐다? 그러면은 요 합 계산할 수 있죠. 합 계산됐다? 어느 게 더 큰지 얘기할 수 있죠. consistent하게, 즉 complete하죠. 세 가지 나온다? X가 Y보다 더, 이 포인트가, 랭크가 더 낮고, 그 다음에 Z가 더 낮다? 그러면은 X가 Y보다 더 좋고, 그 다음에 Z가 Y보다 더 좋고, 그 다음에 Z랑 X 중에, X가 Y보다 더 좋고, Z가 X보다 더 좋고, 결국에 Z가 제일 좋은. 즉, 볼더 카운트로부터 유도된 소셜 프레퍼런스는 complete하고 transitive하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그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두 명의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첫 번째 인디비주얼은 랭크가 이렇게 되고 preference 랭킹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인디비주얼은 랭킹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C of X는 어떻게 되죠? C of X는 쉽죠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 더한 건데 첫 번째는 랭크가 1이네요.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랭크가 제일 낮네요. 3. 그러니까 얘는 4. 그 다음에 C of Y는 C1Y에다가 C2 of Y 더해준 거니까 첫 번째는 Y를 두 번째 랭크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디비주얼은 Y를 첫 번째 인디비주얼 두네요. 얘는 3이네요. 3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호가 있다. X랑 Y 둘 중에 지금 첫 번째 인디비주얼은 X를 Y보다 더 좋아하죠. 반면에 두 번째 인디비주얼은 Y를 X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가 더 바람직하지? 뭘 더 그 프레퍼런스 랭킹을 이때 어떻게 매기지? 약간 좀 앰비규어스하죠. 이거는 진짜 룰마다 다른 거예요. 펑션 W가 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펑션 W를 볼더 카운트로 이렇게 포인트제 또는 랭크제로 이렇게 잡으면은 포인트가 계산이 되니까 랭크가 계산이 되니까 뭐가 더 난지 지금 C of Y가 더 낮죠. 그렇죠. 그만큼 더 높은 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 of Y가 X보다 더 socially preferred 된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질문이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social choice theory의 가장 그 central question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individual preference를 어떻게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묶냐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만족할 만한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죠. 일단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Pareto property라는 거예요. Pareto property. 너무나 인투이티브 하거든요. 그건 뭐냐? 만약에 어떤 두 가지 X랑 Y 둘 중에 모든 인디비주얼이 X를 더 좋아해요. 모든 인디비주얼. 모든 인디비주얼이 정말 anonymously 전부 다 X를 더 좋아해요. 그럼 당연히 사회적으로 X가 Y보다 더 좋아야겠죠. 그렇죠? 인투이티브하죠. 만약에 바람직한 우리가 사람들의 프레퍼런스를 잘 모았다. 잘 모으고서 사회적으로 뭐가 더 제일 좋은 건지 랭크를 매긴다. 이 작업을 생각했을 때 다 좋아하면은 당연히 X가 더 좋아야겠죠. 이건 이견이 없어요. 따로 태클 걸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바람직한 웰페어 펑션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성질, 우리가 가장 미니멀 어떻게 보면은 consistency 또는 condition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Pareto property. 그러니까 W 펑션의 Pareto property를 가진다. 그거는 만약에 다 좋아한다? 그러면 X가 Y보다 더 좋은 이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Paretian 또는 Pareto property.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X랑 Y 이 둘 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죠. 우리가 individual 1에다가 좀 더 웨이트을 얘 프레퍼런스에 좀 더 웨이트를 많이 둬야 되냐? 얘다 좀 더 웨이트를 많이 둬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X가 Y보다 더 좋은지 또는 반대인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Y랑 Z를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인디비주얼 Y 더 좋아하죠. 두 번째 인디비주얼 똑같이 Y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전혀 앰비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어도 바람직한 소셜 웰페어 펑션이라면은 Y를 Z보다는 더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broad account. 아까 전에 얘기한 이 broad account는 이 Pareto property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너무나 인투이티브하죠. 전부 다 좋아해요. 전부 다 X를 Y보다 더 좋아해요. 여기서 이제 전부 다 Y를 X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합 C of Y가 당연히 C of X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road account로 의해서 계산된 social preference는 이 Pareto property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는 과연 뭐냐?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난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Independence condition.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pairwise independence condition 또는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condition. 그냥 김영석 선생님 책에는 간단하게 독립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독립성이요. 이 독립성이라는 거는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군데서 등장하거든요. 통계학 공부하다 보면 또 독립성 등장하죠. 같은 단어지만 너무나 서로 다른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요. 이 독립성이 가장 가까운 거는 여러분들 uncertainty 하에서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 미시경제학 시간에 공부한 적 있죠. 그때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뭐냐? 로터리예요, 로터리. 우리가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한다?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결국에 뭘 선택하는 거냐면 하나의 로터리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투자 안 한다? 그러면은 지금 발생 가능한 아웃컴이 내 인컴의 변화가 제로일 수도 있고 플러스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 1일 수도 있어요. 투자 안 한다는 거는 이 주어진 아웃컴 스페이스에서 1,0,0. 나는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투자 안 했으니까. 위험한 투자 안 했으니까. 이러한 러터리를 하나 선택한다는 거고 투자를 했다. 그 선택은 그러면은 이제 내 소득이 10 증가하거나 또는 10 감소하거나 2분의 1의 확률로 예를 들면은요. 저러한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선택했다는 거랑 서로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뭔가 하나 선택은 러터리를 하나 선택했다는 거랑 그 의미랑 서로 똑같아요. 이 러터리에 관한 그 프레퍼런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또 독립성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기억이 날지 말지 참 좀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거랑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소셜 웰페어 펑션으로 돌아와서 이게 만약에 독립성을 만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어떠한 두 가지 얼터너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소셜 프레퍼런스 랭킹을 매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랭킹은 인디비주얼 프레퍼런스에만 의존해야 된다. 이 너무나 좀 당연한 얘기 같죠? 소셜 프레퍼런스 랭킹을 매길 때 두 가지 X, Y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사회적으로 뭐가 더 바람직한지 그 랭킹을 매길 때 그 랭킹은 인디비주얼 프레퍼런스에만 의존해야 된다. 아, 이게 좀 그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무슨 컨디션이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디비주얼 프레퍼런스에만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X, Y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인디비주얼이 X, Y 이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 이 랭킹에만 의존해야 돼요. 즉 만약에 또 다른 얼터너티브 Z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X, Y를 사회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 비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Z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Z에 따라서 Z가 뭐냐에 따라서 랭크가 바뀐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이 불확실성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서 인디펜던스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로터리가 있어요. 사람이 로터리 1을 로터리 2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선호가 로터리에 대한 선호가 독립성을 만족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거 L3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은 L1과 L3를 섞어요. 알파의 비율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L2랑 L3를 섞어요. 역시 똑같은 비율로. 그러면 이 랭킹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적어도 L1과 L2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냐 이거는 다른 로터리, 다른 얼터너티브에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운 거고, 자, 그럼 요거를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 아, 요거는 약간 헷갈리니까, 요거 이그샘플 볼게요. 그러니까는 독립성이 깨지는 이그샘플을 보면은, 아, 이게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걸 제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독립성이 깨지는 이그샘플이 있어요. 볼드 카운트. 아까 계속 얘기한 볼드 카운트요. 저거는 독립성 깨져요. 왜냐? 여기 이그샘플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인디비주얼 프레퍼런스, 세계에 대한에 대해서. 두 번째 인디비주얼에 대한 프레퍼런스. 그러면은 우리가 볼드 카운트를 적용하면은 X는요. 여기서 1점, 여기서 2점, 그래서 C of X는 3점. 그 다음에 C of Y는요. 여기서 1점, 얘한테 3점, 그래서 총 4점. C of X가 더 낫죠.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드 카운트를 이용하면은 socially X가 Y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X가 Y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호를 살짝 바꿀게요. 선호를 살짝 뭘로 바꾸냐면은 이렇게 프라임으로 까먹었는데 이런 여기다가 프라임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인디비주얼의 프레퍼런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Z하고 Y의 순서를 바꾼 거죠. Y를 Z보다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디비주얼의 프레퍼런스를 역시 이렇게 바꿨어요. Y, ZX로요. 바뀌었어요. 자, 요 두 가지. 첫 번째 나와 있는 프레퍼런스랑 요 아래에 나와 있는 프레퍼런스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적어도 X랑 Y를 비교할 때 첫 번째 프레퍼런스를 가질 때 이 상황과 이 상황 비교해보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인디비주얼. 여기서 여전히 X, Y보다 좋아하죠. 바뀌었어요. 여전히 X, Y보다 좋아하죠. 프레퍼런스가 바뀌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인디비주얼. Initially Y를 X보다 좋아했죠. 역시 여기서 바뀐 프레퍼런스에서도 Y를 X보다 좋아하죠. 둘 간의 랭킹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 프레퍼런스 랭킹에다가 볼드 카운트를 적용하면은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볼드 카운트를 적용하면은 자, 그러면 C of X는 1점, 3점, 4점이죠. Y는 2점, 1점, 3점이죠. C of Y가 더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가 x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W 펑션 어떻게 사회적으로 선호 랭킹을 매길 것이냐. border count 변화 우리가 바꾸지 않았죠. 똑같은 룰을 적용한 거죠. 선호를 바꾸긴 했지만 적어도 X, Y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느냐. 이거는 모든 인디비주얼에 대해서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전혀 상관없는 alternative Z가 어디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 border count는 Y가 X보다 더 좋은지 X가 Y보다 더 좋은지 서로 다른 랭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irrelevant alternative에 따라서 social preference가 영향을 받아요. X, Y 비교하면은 이 컨디션에 요구하는 거는 X, Y를 사회적으로 비교할 때 똑같은 alternative X, Y에 대한 individual ranking이 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건데 다른 irrelevant alternative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border count는 서로 다른 결과를 준다는 거죠.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자, 질문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 엑시엄이 얘기하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쓰고 나서 이게 가장 완벽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하나만 더 example 들어볼게요. 하나만 더 example. XY. 여기서 Y랑 Z에 관해서 한번 비교해볼까요? Y랑 Z에 관해서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 preference에서는 Y랑 Z 비교했을 때 첫 번째는 Z의 Y, 두 번째는 Y를 더 좋아하죠. 근데 여기 아래서는 바뀌었죠. 랭크가요. 우리가 preference relation을 이렇게 프라임으로 바꾸면은 첫 번째 인디비주얼이 이제 Y를 Z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설령 우리가 border count를 적용했을 때 랭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independence 그 컨디션을 위배한 게 아니에요. 위배한 게 아니에요. 즉 independence 컨디션을 위배하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선호 체계를 비교했을 때 적어도 X랑 Y에 대해서는 랭크가 모든 인디비주얼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잠깐 이제 돌아가서 모든 인디비주얼에 따라서 지금 선호 체계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프라임 붙이지 않는 거랑 프라임 붙인 거랑 이 선호 체계 하에서는 모든 인디비주얼이 X를 Y보다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선호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 Y 두 개를 비교할 때 모든 인디비주얼이 다 X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X를 Y보다 더 socially preferred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 선호 체계 하에서 그러면은 프라임에서도 X가 Y보다 X가 Y보다 W 첫 번째 preference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은 프라임에서도 X를 Y보다 더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두 선호 체계 전부 다 모든 인디비주얼이 Y가 X보다 더 낫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선호 체계에서 Y가 X보다 socially preferred 됐다. 그러면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independence assumption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바람직한 social choice function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생각했겠지만 이 example이 시사하는 바는요. 다음 장. 이게 시사하는 바는 생각보다 이 independence assumption을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선택제도, border count나 majority rule나 이런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전 example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independence axiom을 만족하는 social choice method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어떤 하나의 제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저게 유일한 타겟이라면 independence axiom만 만족하면은 이거 바람직한 welfare function이라고 얘기해 줄게. 이게 유일한 objective라고 하면은 이건 솔직히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별 문제가 아닐까요? 아까 전에 그 인디펜던스가 깨진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왜 이러지? 인디펜던스가 깨진 걸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X랑 Y에 관해서 인디펜던스 그 두 가지 얼터너티브에서 인디펜던스 깨진 거거든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볼더 카운트는 만족하지 않지만 다른 거 어떤 다른 걸 그거 해가지고 쉽게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majority를 이용하는데요. 다수결제도 이용하는데 첫 번째 에다가 약간의 웨이트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얘 preference rank에다가 약간의 더 웨이트를 더 둔 다음에 majority 룰을 하거나 majority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있을 때 welfare function 요 클래스 한번 살펴본 거 있죠. 첫 번째 에다가 람다를 좀 더 높게 줘요. 그 말은 첫 번째 preference에다가 그 사람 preference를 우리가 좀 더 반영하겠다는 거죠. social preference를 결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는 두 번째한테 더 웨이트를 더 확실히 많이 주던가 그러면은 이 independence axiom 쉽게 만족할 수 있어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유일한 objective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선택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슈가 또 뭐냐?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은 social preference가 rational하냐? 그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example 얘기하는 거는 이 Condorcet election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pairwise majority voting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두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뽑은 다음에 다수결로 뭐가 더 좋은지 결정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 Y, Z 세 개가 있다. 그럼 두 개 아무거나 랜덤하게 뽑아요. X, Y 뽑았다. X, Y 둘 중에 다수결을 해가지고 뭐가 더 좋은지 결정을 해요. 아이고 X가 더 좋네. 그 다음에 그럼 X랑 Z랑 경쟁시켜요. 뭐가 더 좋냐? X가 예를 들어서 Z가 더 좋네. 그러면은 Z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X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Y가 좋은 거고 이렇게 각각의 pairwise contest를 이용해서 랭크를 매길 수가 있죠. 이걸 바로 Condorcet election 또는 pairwise majority voting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6장 들어가면은 좀 더 깊게 배워요. 그런데 이거 independence axiom 만족해요. 이 election 제도는 independence assumption 만족하는데 그거로부터 나오는 social preference가 rational하지가 않아요. 자, 이거 여기 example 있거든요. example요. 아이고 시간이 끝나버렸네. 50분이네. 이거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뭘 했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요.